네,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난 대장동 일당이 연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법정 폭로를 이어가면서 검찰 수사 역시 힘을 받고 있습니다. 반면 이들은 각자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떠넘기거나 또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는데요. 검찰은 일단 이 대표와 정치적 공동체 관계라는 정진상 실장의 구속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습니다. 나혜인 기자입니다. 남욱 변호사는 구치소에서 풀려난 뒤 대장동 개발 사업 의사결정권이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있었다고 여러 차례 증언했습니다. 남 변호사를 직접 신문한 유동규 전 본부장 측도 대장동 사업은 당시 성남시 윗선의 문제였다는 점을 부각했습니다. 특히 남 변호사가 사업 초기부터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 쪽에 지분을 주는 조건으로 인허가 협상을 시도했다는 증언을 끌어내며 유 전 본부장은 주범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. 대장동 일당은 정 실장 구속영장에 적시된 천화동인 1호 지분 약속 혐의에도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. 유 전 본부장 측이 이 대표 쪽 지분에 이 대표 본인의 몫도 포함되느냐고 묻자 남 변호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호응한 게 대표적입니다. 남 변호사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이어 대선까지 염두에 뒀고 대장동 지분을 노후 자금으로도 생각했다는 말을 유 전 본부장에게서 들었다고 했습니다. 반면 이들은 각자의 혐의에 대해선 책임을 떠넘기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선을 긋고 있습니다.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김만배 씨에게서 받았다는 뇌물 5억 원 가운데 수표 4억 원이 사실 남 변호사에게 줄 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. 하지만 남 변호사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2014년 말부터 자신은 대장동 사업에서 배제됐다고 주장했다가 유 전 본부장과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. 남 변호사 역시 자신이 유 전 본부장의 측근 정민용 변호사에게 줬다는 뇌물 35억 원은 다시마 비료사업 투자금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.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대북 지원 사업으로 추천할 수 있다고 유 전 본부장이 권유했다며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검찰은 법정에서 드러나는 새로운 주장들을 주시하며 공소장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일단 정진상 실장 구속기간을 다음 달 11일까지 연장했고 기소를 준비하며 이 대표의 관여 여부를 계속 추궁한다는 계획입니다. 이번 주 법정에선 김만배 씨 측도 남 변호사를 증인 신문할 예정이라 또 어떤 내용이 튀어나올지 주목됩니다. YTN 나힌입니다.